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원자폭탄 정보를 소련에 넘겼다는 혐의로 6.25 전쟁의 주범으로 몰려 미국 정부에 의해 사형당한 비극적인 커플 로젠버그 부부 간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됩니다. 곧 미국과 소련 양측 진영은 서로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지는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으로 반공주의가 판을 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로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몇몇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에 대한 기밀 정보를 소련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된 과학자들과 군인들은 곧바로 미국 정부에 체포됩니다. 이중 군인 신분이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가 자신이 가진 원자폭탄 관련 정보를 자신의 매형인 줄리어스 로젠버그의 부탁으로 건네주었다고 자백합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FBI는 1950년 6월 16일 줄리어스 로젠버그를 체포하였고 3주 후엔 그의 아내 에델 로젠버그까지 체포합니다. 그리고 로젠버그 부부는 1951년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부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었던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1918년 5월 12일 태어났고 아내인 에델은 남편보다 3년 앞선 1915년 9월 28일 생이었습니다. 줄리어스와 에델은 어려서부터 좌익 학생운동에 열중했습니다. 둘은 1936년 국제선언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서 처음 만나 3년 뒤인 1939년 결혼합니다. 그리고 당해 12월 12일 남편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미국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아내 에델은 공산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정치적 활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부부를 간첩 혐의로 FBI에 밀고했던 아내 에델의 남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래스 역시 당시에는 매형 줄리어스를 따라 열성적인 공산당 지지자가 됩니다. 남편 줄리어스는 1940년 미 육군 통신대 군무원으로 취직했다가 1945년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합니다. 다행히도 아내의 동생이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1944년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원자폭탄 관련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1950년 7월 드디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원인 독일 출신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가 소련의 스파임이 밝혀집니다. 클라우스 푹스의 연락책으로 화학자 해리 골드가 지목되었는데 해리 골드는 클라우스 푹스 말고도 스파이가 또 있다고 자백합니다. 그 스파이가 바로 줄리어스 로젠버그의 처남이자 그의 아내 에델 로젠버그의 동생이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그린글래스의 자백으로 로젠버그 부부까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로젠버그 부부는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매형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원자폭탄 정보를 소련에 전달했고 누나 에델이 남편을 도왔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은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데이비드의 증언과 빈약한 증거뿐이었죠. 하지만 재판은 로젠버그 부부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로젠버그 부부의 무고와 선처를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비난합니다. 아인슈타인, 피카소 등 유명한 인사들이 이 재판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교황까지 나서서 미국 대통령에게 로젠버그 부부의 사면을 부탁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51년 4월 5일 재판부는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재판부는 로젠버그 부부가 원자폭탄 정보를 소련에 유출한 사건이 결국 한국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그들의 행동이 살인보다 더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로젠버그 부부는 항소하였지만 곧바로 기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스파이들과 비교해보아도 로젠버그 부부에 대한 사형 판결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소속 과학자였던 클라우스 푹스와 줄리어스 로젠버그의 처남이자 에델 로젠버그의 동생이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953년 6월 19일 저녁 8시 로젠버그 부부는 뉴욕에 있는 싱싱교도소에서
전기 의자에 앉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날은 부부의 14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사형 직후 반공주의자들은 그들의 사형을 환호했고 시민들과 언론들은 뉴욕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로젠버그 부부가 반공산주의 열풍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시간이 흘러 1991년 12월 26일 소련 붕괴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련에서 가지고 있던 문건을 통해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실제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지속적으로 소련에 관련 정보를 넘겼습니다. 결국 남편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에델 로젠버그가 간첩이었냐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2001년 에델 로젠버그를 고발한 그의 동생 데이비드 그린글래스가 언론에 나타나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는 당시 자신과 자신을 도왔던 아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허위로 누나를 팔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전 KGB 요원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스파이인 것을 아내 에델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소련에 넘긴 것은 원자폭탄 관련 자료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2015년 이 사실을 알게 된 로젠버그 부부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첩 혐의는 인정하지만 원폭 기밀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 원자폭탄 관련 정보를 넘긴 인물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던 클라우스 푹스였습니다. 당시 냉전시대 선전수단으로 로젠버그 부부에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내려진 사형 판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 것일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